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05% 상승했고 나스닥이 0.91%, S&P 0.58, 그 다음 러셀이 0.57로서 나스닥이 시장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선물은 별로 안 좋았죠. 장 막판에, 장 마감 때 하고 나서 어젯밤에 여러 가지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그 후에 할 때 어느 정도 협상이 되겠다. 자,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모양이 한 11시, 10시 반경에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날아갔던 것이 오늘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뭐 큰 폭의 상승했던 것은 아니고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이런 것들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장에서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갔던 것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많이 갔죠. 자, 그랬던 이유는 스노브레이크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마소라든지 오라클, 팔로알토, 팔란티아 이런 것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반도체는 조금은 쉬어갔죠. 그 와중에도 샌디스크는 계속 상승됐고, 샌디스크, 델, 그 다음에 AMD라든지 퀄컴 이런 것들은 특화된 것들은 CPU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가는 달리고 있다. 메모리는 좀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IBM도 달렸고, 일라릴리도 달렸고, 전반적으로 빅테크는 약간의 양호했다. 자, 그 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분야는 좀 상승을 했죠. 아무래도 드론에다가 트럼프가 돈을 넣어주겠다. 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던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러셀 2000 한번 보시도 러셀 2000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은 에어로스페이스 이쪽 있죠. 그러니까 드론 쪽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크라토스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래도 드론 쪽이 주가가 좀 올라갔고 그와 더불어서 그게 가니까 양자 주식도 같이 올라갔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좀 투자해 주겠다. 자,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퍼져나갔던 것이 러셀이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달렸던 것이 테크놀로지가 많이 달리는데 이거는 반도체 있죠. 세미컨덕터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매기가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 1.45% 상승했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 베이징 머티리얼스, 그 다음 컨슈머 시크릿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올라갔다. 11개에서 한 6개 섹터는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유틸리티,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파이낸셜은 조금은 하락이 됐다. 시장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기술주 중에도 소프트웨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이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0.1% 상당 92달러 되고 있죠.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간 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협상이 좀 거의 다 막바지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 US 오일 같은 경우에는 0.25% 하락한 89달러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S&P 500도 계속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죠. 네, 내가 원하는 그런 조정은 안 온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게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게 조정이고 그러니까 조정폭이 한 3일 정도 됐다가 바로 올라가 버리고 조정다운 조정도 없이 그냥 N자로 가버리죠. 힘 좋은 N자로 가는 것이 강세장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조정을 기다리다가 보면은 언제 잡느냐면 저 꼭대기 가서 찾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주식들에 한해서는 조금씩 그 주식들이 내려올 때 지수가 가더라도 지수기 내려올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좀 분할로 담으셔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매수도 항상 분할이고 매도도 항상 분할입니다.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지 여기가 고점일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밸류에이션 상에서 약간 적점이 됐을 때는 분할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약간씩 분할로 매도하는 게 좋겠죠. 내가 꼭지를 잡겠다. 영원히 못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주가가 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강세장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꺾일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나스닥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혁신되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비관론자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여기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일단 고점을 갖다가 벗기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여기가 완전히 일단 더 내려간다. 폭락을 한다. 이때도 여기가 더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계속해서 주가는 더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즐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주가가 좀 내려갔다가 큰 폭으로 올라가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 게 가운데 있고 자, 특별히 이것이 AI 버블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버블일 수도 있는데 버블 동안은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간다. 즉 버블이 이야기하고 나서도 적어도 2년, 3년은 더 올라가는 것이 버블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2000년도 마지막이 아니고 한 98년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겠고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접전 분할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장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유가가 좀 내려갔으니까 10년물 금리 있죠. 10년물 금리도 좀 내려가는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좀 내려가는데 근데 지금 제페니스 yen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고 있죠. 2.7 정도 되고 있고 10년물 금리는 4.45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건 좋은데 yen하고의 금리 차도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시자.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에 반해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골드도 약간 올라가는 가운데 있고 자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달러 지수가 조금 내려갔으니까 골드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수가 다시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협상단이 이란 휴전 현장에 합의했다. 그런 보도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지만은 투자자는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악시오스는 미국 관리 2명과 지역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 간 협상단이 60일간의 휴전 연장,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관련된 추가 협상을 위한 양익 악수에 합의했다. 그렇게 보도를 했고 이에 따라 증시는 장중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아직까지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은 어떤 형태의 MOU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첫 번째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소비재 관련 주식들의 상승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것보다는 달러 트렌드들이 큰 폭으로 폭등을 했죠. 자, 그런 것들이 이런 게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AI 지배력이 지금 상승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상승세는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취약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분야를 넘어서서 시장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좀 이제부터는 축소 반도체에서 계속해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적 발표, 그다음 기술적 지표가 긍정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상승세가 지속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유는 M7이란지 S&P 500 나머지 기업들의 가장 빠른 이익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도 이후에 이것이 일단 키포인트죠. 그래서 이익이 성장하면은 주가는 달릴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S&P 500의 균등 가중지수의 기술적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해당 지수는 9천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이 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버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주가는 버블일 때 더 많이 달린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세장에는 고무적인 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월과 5월의 반등세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소수의 AI 관련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제였다. 근데 지금은 투자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 확산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강세장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에도 일단 어느 정도 MOU가 되면서 이란과의 좀 이렇게 60일 동안 연장이 된다면은 더욱더 많은 확산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외에도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이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자금이 이쪽 갔다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팔고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 얘가 가면 다시 얘는 이쪽으로 투자되면서 다시 가겠죠. 그런 식으로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락 압력을 받은 후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좋은 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과도하게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는 소비재 업종, 달러 트리, 달러 제너럴 이런 것들이 많이 뛰고 있죠. 가격 압박이 심화되면서 올해 세 번째로 실적이 저하되는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위험 대비 수익률이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 영역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창의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다면 전체 시장의 전망보다도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이 시가총액의 가중 방식 S&P 지수의 주가 상승을 이어질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최근의 상승세 이유는 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왔던 것은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 두 달 동안에 16% 상승한 시장 지수가 일정 조건의 기간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상승세는 더욱더 지속 가능하다. 개별 종목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은 S&P 500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콜 PC 있죠. 그 근원물가 지수 MOM 기준에서 4월 달치는 0.3을 예측했는데 0.2로서 좀 적게 나왔죠. 저번보다도 적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조금은 떨어지는 모양이 있었고, 자, YY 기준으로 봤을 때는 3.3인데 3.3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번보다는 좀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가 지수가 그 낮은 편은 아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GDP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 예측했는데 1.6으로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 그다음 내구재 주문 있죠. 듀얼 굿즈 올드 이런 것들도 4% 예측했는데 7.9니까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나쁜 편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니셜 잡리스 크레임이 있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1만 1000건을 예측했는데 21만 5천 건수 조금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실업 청구 건수는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 계속 실업 청구 건수도 178만 건인데 178만 6천 건으로서 좀 높게 나왔죠. 저번보다도 조금은 높게 나왔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실업이 조금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아무래도 고용이 이제 약간을 따는 좀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자, 그렇다면 금리를 또 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퍼스널 스펜딩 있죠. 개인 소비는 0.5로 예측했는데 0.5 그대로 나왔고, 저번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 콜 굿즈 있죠. 이제 실질적인 이제 상품은 많이 올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신에 일단 하우징은 좀 내려온 가운데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콜 PC 이런 것들이 조금 일단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크게 올라간 거 없겠고, 자, 마찬가지로 하우징을 제외한 서비스는 크게 일단 올라간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집값은 좀 내리고 있는 반면에 자, 상품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하고 푸드, 음식 있죠. 그걸 포함한 것들 다 해서 굿즈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유가가 뛰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근원 개인 소비 추리 물가 있죠. 이것도 연율로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 검은 거 자체가. 자, 그런 가운데 이때 물가가 약간씩은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UBS에 따르게 되면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금에 무엇을 사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처럼 높은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UBS는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투자처를 찾는다면 매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화요일 보고서에서 본다면 UBS는 투자자들이 고려해 볼 만한 두 가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펀더멘탈이 변화하고 있는 종목이고 다른 하나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우량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주식들은 동종업계 기업들보다 더 높은 속도의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을 개선하고 있고 강력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J팀이 아무래도 선별 기준을 했을 때는 동종업계라든지 과거 실적 기업 대비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제외하도록 더욱더 정교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업 모멘텀이 견고한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선별 기준은 더욱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물론 지금 이제 우량주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실적이 좀 부진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금 흐름의 투자 수익률이 높은 주식들이 있죠. 거기 보시게 되면 브로드컴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엔비디아,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팔란티아, 엠너빈, 그 다음 레딧, 델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델이라든지 엠너빈, 자, 그 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한 요 정도가 지금 이제 상당히 더 좋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의 에이직 칩 분야의 리더십 자체가 AI 워크로드에서 추론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서 강력한 성과로 이루어질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이 2027년도에 8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기술 분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자 전 세계 기업 전체에서도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지표들이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투자 수익률 자체가 AI 시대 이전으로서의 회귀하고 자산 성장률은 한 자릿수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높은 품질과 낮은 내재된 기대치 그리고 강력한 성장세,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브로드컴 자체가 기술주 중에서 추정치 상위 100%에 속하고 있다.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최고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로드컴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UBS의 우량 후발주자 포트폴리오는 CFROI 있죠. 캐시프로 ROI 요거 예측치가 최소 8% 이상이고 동종업계의 우량 수입 순위가 50% 이상인 고품질 기업들로 구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 기업들은 과거 평가액 대비해서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상당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 IT 컨설팅 업계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에 미칠 그런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인공지능 자체가.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런 종목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어센슈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유니버스 뮤직이라든지 서비스나우, 어도비, 그다음에 테이크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물론 여기서 뭐 다른 것보다 마소라든지 어느 정도는 뭐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나머지 뭐 중요한 종목들도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모멘텀이 그렇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바로 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에센셜 주가 이런 것들은 올해 들어서 34%나 급락을 했다는 겁니다. UBS는 이 컨설팅 회사의 기업 투자 수익률 자체를 본다면은 43.7%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연속으로 20% 이상의 CFROI를 달성해 왔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단 30개 기업만이 이룬 성과인데 너무 많이 폭락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 전망에 따르게 되면은 거의 한 45%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중개재 배제라든지 지금 이제 신흥 AI 모델로 인한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치평가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주가 수익률, PE 레이쇼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대 할인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기준으로 보면은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보다는 더 저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할 수 있는데 자,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 네비우스가 새로운 헤지펀드 매니저의 지금 지분 공개 이후에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보유 자산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오폴드 아셴브레라는 사람이죠. 요 사람이 세운 헤지펀드가 네비우스에다가 지금 투자를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 사람은 작년에 인공의 초지능을 향한 무모한 경쟁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방대한 선언문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자, 특별히 오픈AI 연구원이었죠. 근데 이제는 월스트리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셴브레너가 지금 세운 헤지펀드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이런 데에 대해서 자, 네덜란드 업체에다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한 후에 아무래도 네비우스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투자자들에게 AI 업계에서 떠오르는 사상가 중 한 명에 해당하는 분야에 이렇게 미래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독일 출신인데 오픈AI 연구로 근무하다가 인공지능 분야를 떠났다가 지금 165페이지 분량의 인공지능 관련 에세이를 발표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죠. 그 이후에 투자 분야로 진출해서 전문적인 자산 관리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를 설립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그 회사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는 3월 말 기준으로 한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대인데 인공지능에 집중한 두뇌 집단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펀드를 갖다가 지금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은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유명 인사들이 다 지지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 펀드는 반도체, 인프라, 전력회사 등 AI 도입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에 엔트로픽과 같은 스타트업도 지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러한 전략에는 AI 혁신에 적용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또 소규모 공매도 포지션도 포함이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를 일단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종목들이 일단 네비우스가 상당히 많죠. 2,453일년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단 반도체 ETF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 AMD, 자, 그다음 블루에너지라든지 샌디스크, 마이크론, 그다음 코리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시면서 들고 가야 되는데 블루에너지는 좀 마이너스 한 36%좀 드러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비우스에 있어서는 1240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 지분이 한 5.6%에 해당하고 있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코이와 블룸에너지도 있는데 아무래도 거래 일부가 과열된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지 전략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 오라클, 그다음에 반도체 ETF 이런 것들 또 하락 배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는 3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갖고 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네비우스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시하는 투자자들이 대비해야 될 두 가지 유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캡이 완전히 재개방되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그때 브렌트 선물 가격은 2010년도 평균 배럴당 82달러를 기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부분적인 재개방, 연말까지 전쟁 이전의 수준의 한 50에서 75%로만 복귀하는 그런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에 부분적으로 할 때는 배럴당 103달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 완전한지 부분적인지
여부에 달려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재고가 완충적인 역할을 해왔지만은 계속해서 폐쇄된다면은 2010년도 4분기에는 아무래도 2022년도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상당히 일단 재고가 많이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될 때는 평균 가격은 배럴당 92.5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렌트 가격 자체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그렇게 폭락할 것으로는 예상치 않는다. 된다 하더라도 80불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개방이 되면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1년 6개월, 2년 동안은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트럼프와 연관된 드론 제조업체가 국방부에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60% 급등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 국방부가 드론 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위에 언유저얼 머신즈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미 국방부는 트럼프 주니어가 이사회에 있는 드론 부품 공급업체인 언유저얼 머신즈를 잠재적인 자금 지원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레드캣 홀딩스, 온다스와 같은 다른 드론 관련 주식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드론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민간 드론 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정책에 따라서 유출된 문서, 소문으로 떠드는 내부 논의, 변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적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결론은 뭐 트럼프에 지금 이제 아들 밀어준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드론 업체들이 같이 다 올라갔습니다. 팔란티노 지원을 받고 있는 온다스도 마찬가지고, 레드캣 홀딩스, 그 다음에 에어로벌몬트, 그 다음에 크라토스 이런 것들 거의 다가 같이 다 동반 상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드론의 전력의 지금 전략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27년도 회계연도 예산에 500억 달러 이상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무기 시스템 드론이라든지 드론 방어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제 국방자율전그룹 이런 것들 DAWG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건들렉 드론의 경진대회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저렴한 드론을 신속하게 전투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드론 기술을 주문하고 있고, 건들렛 1은 3월에 마무리되고 있고, 건들렛 2가 지금 6월 초에 시작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서는 3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뭐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데, 조금 일단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직까지 적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을 조심하셔서 일단은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울프 리서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소형주에 투자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소형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은 향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러셀 20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S&P 500 지수를 상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대형주와는 달리 소형주는 아직까지 과매수 상태에 있다.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소형주가 3000을 돌파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이 지금 2930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로 본다면, 순수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둘 중에 하나에 투자한다면 소형주에 투자할 거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데 일단 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자, 그거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소형주는 아무래도 금리나 유가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목요일에 일어났던 주요 애널리스트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마벨, 브로드컴, 델 많이 있죠. 자, 그런 데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투자 비중을 동일 수준으로서 유지한다 그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고, 로보택시 운행을 갖다가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북부 대도시 지역에서 AI 안전 운전자의 지금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테슬라가 로보택시 운영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빨리 나와야만이 아무래도 지금 재무제표에 지금 확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번스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시장에 기회가 엄청나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그래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이 현재의 엔비디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울프는 메타가 우수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메타의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구독자 수익과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각각 16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서 수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는 컨트 서비스의 투자 의견을 갖다가 현재 모습 보통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서 일단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가를 800달러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당사의 2010년도, 2017년도에 조정 이비타의 35배, 30배를 반영한 수치가 되고 있다.
아무래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도이치뱅크는 마벨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 주당 120달러에서 24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보고서, 2분기 전망치 모두 견조했기 때문에 1분기에는 회사의 전형적인 소폭의 실적 호조에 대해서 2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분기 모두 성장을 주도하면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스노우브레이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목표 주가를 주당 205달러에서 30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지금 현재 스노우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핵심 성장 지표인 제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2010년도 4분기에 30% 증가율보다도 4포인트가 가속화된 수치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세일즈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수요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해당 주식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유지하겠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특별히 아무래도 CRM 이런 그 세일즈포스가 주요 촉매자가 될지는 확실치가 않은데 투자자들의 AI 논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그럼에도 AI 관련된 연간의 반복 매출 여전히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은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작은 규모인데 슬랙이라든지 AR을 결합한 서비스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에 AI인 태블로와 같은 다른 사업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치오는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시장 수익률 상회라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표 주가 실적 전망치를 800달러에서 115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또한 미주오는 델에 관해서도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재차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해당 주식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350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이전에 300달러 있는데 그래서 델이 에이전트 AI의 서버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있고 자, 베라 정육의 렉을 자체 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8년도에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서버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스토리지 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은 기업 하나 보겠습니다. BTIG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기업이 탈모 치료에 있어서 GLP-1의 혁신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아무래도 탈모 치료를 위한 실험적인 치료법이 월가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BTIG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앱사이 코퍼레이션에 대한 연구 분석을 시작했는데 매수 등급과 12개월의 목표 주가를 9달러를 제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와 더불어서 앱사이의 AI 기반의 장기 지속형의 항체인 AV-2012 최대 22억 달러까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앱사이는 이달 초에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해당 항체가 거의 30년 만에 남성형 탈모증에 대한 최초의 새로운 작용 메커니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신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ABS-201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국 내 망증의 임상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39페이지 되어 있는 분량의 보고서에서 ABS-2011 자체가 두 개의 큰 미충족 시장에서 진정으로 차별 안 된 자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GLP-1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신약 개발 같은 그런 것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서 앱사이 같은 회사들도 한번 챙겨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뇨병이라든지 체중 감량을 위한 GLP-1 이런 게 치료제가 성공한 이유가 단순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 편리하고 투여 빈도가 낮은 주사 형태로서 소비자의 엄청난 니즈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투자은행 약 8천만 명의 미국인이 탈모를 겪고 있다. 그래서 FDA의 마지막으로 새로운 탈모 치료제를 승인한 것이 약 30년 전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죠. 자, 그만큼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많은 그런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앱사이 AI 플랫폼인데 이것이 진정한 기술적인 해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임상 단계 바이오테크 기업인 앱사이가 지금 첨단의 엔드-투-엔드의 생성형 AI 항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각 설계 테스트 주기를 본다면 독자적인 데이터 레이크에 데이터를 공급하고 이 데이터는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가치가 누적되어서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자가 강화형의 해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해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ABS-201 자체는 유방이란지 내 기타 장기의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막결합의 단백질인 프로락틴의 수용제를
수용체를 타담함으로써 작용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모낭의 퇴행을 억제하고 활발한 성장 상태로 전환시킨다.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자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상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이 과정은 성장 중인 모낭을 보존하고 재성장의 특징인 색소 침착을 갖다가 회복시키는데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AB-201 같은 경우는 현재 남성형 탈모점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전 세계 여성의 10%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질환인 자궁 내망증에 대해서도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궁 내망증에 대한 ABS-201 분야 연구는 4분기에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AI 기반의 신약 개발 분야는 개념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하고 있지만 앱사이는 실질적인 성과, 폭넓은 역량, 그리고 성장하는 데이터, 파트너의 생태계를 통해서 AI 기반의 의약품의 개발 경쟁에서 선두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021년도 7월에 일단 IPO를 통해서 주당 16달러에 상장을 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